안녕하세요, 보소TV 오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영상 촬영하게 됐고요. 내용은 주치 소견이 합리적이면 자문의 소견보다 우선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례가 2022나 203645 보험금 의존부지방법원 2023년 2월 9일 날 판결한 겁니다. 최근에 나온 거예요. 내용은 뇌경색 진단자금 2천만 원인데 요걸 보험사에서 안 준 겁니다. 어떻게 안 줬냐? 2020년 7월 달에 이제 뇌경색 확정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의료자문 가서 보험사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가능성이 높아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뇌경색 진단 약관에는 I60에서 I66까지 지급한다고 약관에 써 있는데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간 다음에 I69라든지 그러니까 요 질병분류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진단명으로 그 자문을 받아서 코드에 약관에 있는 코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질병분류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는 부분인데 이 코드에 해당돼야지만이 그러니까 I60이나 61 뒤에 또 소수점 뭐뭐 붙는데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게 약관에 준다고 써 있으면 지급하는 건데 일부러 보험사는 자문 뻔한 수법이에요. 뒤에 숫자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주겠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소송이 갔는데 보험사고 발생했다는 증명책임 피해본자에게 있다.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해사고의 입증책임,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기본적으로 피해본자한테 보험금 청구권자한테 있다라는 내용인데 청구한 사람이 일단 사고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쓸 때 대존재가 이거다.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경우 입증했다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검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단방법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다면 입증이 안 됐거나 충분한 검사,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사후 검증을 통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거 일반적인 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 충분한 검사랑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의학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근거로 하지 않고 판단을 했다면 이 사후에 의료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걸 정확하게 검증을 하는 게 이제 불합리하지 않다. 즉 의료자문을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데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뇌허혈 발작은 신경학적 기능장애로서 연관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트에 증상이 있고 과거력을 토대로 MRI상 변변 관찰. 이것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주장은 뇌허혈 발작으로 보험금 안 줬다고 했잖아요. 이건 신경학적 기능장애로서 이제 연관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즉 MRI를 찍어서 이렇게 뇌병변이 확인되면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차트에 증상도 있고 과거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 방법에 부합하고 타사에서도 지급을 했다. 보험사에서 니네들이 말하는 뇌혈 발작이라서 안 줬는데 의사가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은 검사도 충분히 했고 과거력도 검토를 했고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약관에서 정한 진단 방법에 부합하다. 의사가 그냥 말만 듣고 대충 검사해가지고 간단한 검사 그러니까 정밀한 검사가 아니라 간단한 검사만 해가지고 진단한 게 아닌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타 보험사는 다 지급을 했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판결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1심에서는 졌나 봐요. 보험금 안 줘도 된다. 왜 그랬냐면 소송을 가면은 감정이라는 걸 받아요. 이런 의학적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감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 아마 진료기록 감정을 받았을 거예요. 거기에서 일과성 뇌혈 발작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서 돈을 안 줘도 된다라고 패소를 했나 봐요. 근데 2심 가서 뒤집은 거죠. 그 감정 결과를 뒤집은 이유가 감정이랑 보험사 의료 자문의도 일과성 뇌혈 발작으로 해서 코드가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건 확정이 아니고 가까워 보인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요약을 하자면 보험사 자문이랑 소송 중에 간
감정이랑 그 둘 다 일관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추정일 뿐이고, 그 주치의가 판단한 진단 방법이라든지 뭐 진단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이다, 충분한 검사를 했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의견은 있지만 주치의 소견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경색증이 인정이 된다 라는 거예요. 뭐 다른 내용은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릴 거고, 사실 감정이 신체 감정이든 진료기록 감정이든 그 감정이가 나오면 판사님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따르는데 이 판사님은 그 부분도 이제 이건 좀 잘 싸워서 잘 뒤집은 판례네요 진짜. 이 과정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주치의가 뇌경색을 진단했고 보험사는 자문 가서 일관성 뇌허혈 발작을 보인다면 질병분류 코드가 I60에서 I66이 아니다라는 소견으로 면책을 했고, 그 다음에 소송을 갖고 감정 결과 보험사 자문이랑 같은 소견이 나와서 2심에서 패소를 한 거고, 근데 항소에서 다시 판단을 했는데 주치의의 판단 근거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라 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주치의의 소견이 합리적이면 자문의 소견보다는 주치의 소견이 우선이다라는 이유,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험사는 아마 자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뭐 아니면은 자문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뭐 보험금 못 준다라고 해서 반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이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결과가 뭐 불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주치의 소견을 잘 받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하시기 전에 꼭 주치의 소견을 좀 미리 좀 받아 놓으셔라. 뭐 이렇게 진단 자금 같은 경우는 진단 근거에 대한 합리적인 소견을 받아 놓으셔라.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치의 소견 마냥 그냥 진단서에 무슨 I60, I61이 맞다 이 정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의사분한테 좀 사정을 해서라도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판단했는지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만 써주십시오 라고 좀 부탁을 해서 그 소견을 받으라는 얘기. 막 귀찮다 해도 의사분들도 사람인지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써줄 수 있지 않겠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막 빨리빨리 환자를 쳐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당신이 판단한 이 진단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판단했는지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령은 꼭 청구하시기 전에 꼭 이 소견서를 좀 잘 받아 놓으시고, 요 뭐 뇌경색 진단자금뿐만 아니라 앞에 암 치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암 입원 치료에 대한 것도 어떤 내용을 받아야 되는지는 영상을 찬찬히 보시면, 뭐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그러면은 딱 그 어떤 내용을 받아야 할지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을게요. 아무튼 앞에 암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그러면 입증 책임을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할 텐데, 그 의료자문이 주치의 소견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영상까지 이어서 찍은 거예요. 여기까지 두 영상만 보면 웬만큼은 보험사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잡히셨을 겁니다. 이거는 좀 많이 도움되는 판례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앞으로 보험금 청구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영상이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이해 안 되시면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분들 계신데, 한 두세 번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많이 좀 봐주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공원에 있는 거꾸리라고 있죠. 뒤집히는 그 기구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이제 사지마비를 당하셔서 고청 상대로 해서 소송을 가서 이제 돈 지급하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건데요. 요거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례만 너무 다루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